정시의 사주명리 118강은 관기학관입니다. 관기학관으로 잘 짜여진 명조는 평생을 비교적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팔자입니다. 그럼 사주의 어떤 구조를 가져야 편히 살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니다. 관기학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 관기학관은 관이 기하다는 것이며 또 학은 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관청인 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관이 기하다는 것은 남자라면은 관이 직업과 직장을 나타내어서 첫째로 사회적으로 귀한 위치에 앉아 있는 것이니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을 말하며 출세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성공하고 출세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는 빠르게 그리고 또 남보다는 더 나은 위치로 성공하였다는 것이며, 만일에 명주가 아직 어린 나이라면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장차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이 기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는 관성이 자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식의 앞날이 기하고 창창할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여명이 관기학관의 명주이라면은 관기라면은 관성은 자기의 배우자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배우자가 귀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입신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관은 관사인 학교가 나의 주거처인 집인 것으로서 공부를 잘 할 수밖에 없고 공부를 천직으로 알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이 관사로서 학교인 만큼 어려서부터 배움의 길이 열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직접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역학에서의 정관을 관성이라고 하고 관기라고 합니다. 이때 관기는 정관인 관성의 관기는 기할 기자를 씁니다. 그러나 관성이라도 평관은 칠살이라고 하면서 역시 관기라고 하는데 이때는 기자를 기신기자를 쓰고 있습니다. 관기에 확관이 있는 명조는 공직에 유리하여서 성질이 빨라서 직책이 높아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에 남자에게는 사회적인 면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길신이 되겠습니다. 관성이 잘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 운에서 관기학관이 들어오면은 공직의 최고직에 오르거나 선거로서도 당선되어 그 최고의 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성은 없고 관기학관이 있을 경우에, 사주에 관성은 없고 관기학관만 있을 경우에 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은 생각지도 않은 이외의 관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관기학관은 관직이나 직장 등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만은 사주 본국에 있을 경우에는 공부도 아주 잘 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서 공부를 잘 하여서 고시에 패스하여 입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와 관련된 기인들은 주로 문장가나 문필가로 성공하는 것과 관련이 많지만은 관기학관은 공부를 잘하여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관기학관은 반드시 관료로서의 이로움이 아니더라도 일간의 관을 뒷받침하는 것이기에 일간이 하는 일에 도움과 원조가 있고 좋은 결과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기학관은 일주의 관성이
장생지에 해당하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을 일간인 경우에는 갑이니까 즉 관성이 경금이 되겠습니다. 경금의 장생지는 사화이기 때문에 사화가 즉 관기합간에 해당하는 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일 일간일 경우에는 화의 일간일 경우에는 관성이 임수이기 때문에 임수의 장생지 신금이 즉 신금이 관기합간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토인 경우에는 두 가지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무기토의 관성은 갑이기 때문에 갑의 장생지인 해수가 즉 해수가 관기합간에 해당하는 하고 또 이것은 명리 정종에서 지금 장생지를 해수로 지금 관기합간으로 보는 것이며 연해 자평에서는 무기토의 장생지를 신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무기토의 장생지를 신금으로 봐서 신금을 관기합간에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헌에서는 인계수의 관기합간을 인으로 보기도 하고 신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일간일 경우에는 병화가 즉 관성이고 병의 장생지 임목이 관기합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계수 수의 일간은 무토가 관이며 무토관의 인관에서 임목이 장생지로서 관기합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무기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또 신금을 또 임수의 인계수의 신금을 관기합간으로 보는 맥락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무기토의 관기합간을 해수와 신금으로 무기토하게 신금으로 각각 보고 있기도 하고 또 무기토가 아니고 또 인계수 임수와 계수를 인과 신으로 보는 학파도 있습니다. 일주로는 관기합간의 일주로는 을사, 병신, 무신일주, 기해일주, 경인일주가 되겠습니다. 경인일주 그리고 임인일주이며 이들의 관기합간은 일지나 시지나 월지에 있어야 그 음복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을사일주 같은 경우에는 금여성을 겸하고 있어서 관기합간이지만은 고란살도 물론 금여성도 가지고 있고 고란살도 을사일주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움 속에서 오는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고 했고 병신일주 같은 경우에는 낙정관살과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신상을 주의하여야 한댔습니다. 몸을 다칠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압록을 겸하기에 배우자까지도 병신일주의 경우입니다. 배우자까지도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는 길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길성들도 옆에서 관기합간에 있는 옆자리에서 형충이 일어나거나 원진살이 되면은 그 복록은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또 관기합간은 오행의 절지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오행의 절지는 간목인 경우에는 신금이 되고 병화와 무토는 해수이며 경금은 임목에서 절지이고 임수는 사화에서 절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현대사회의 역학에서는 관성을 나라의 공직에 해당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자리도 공직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관기학관의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관기학관이 있는 명조는 공직에서는 물론 대기업에서도 승진이 빠르고 직책이 높아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기학관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하여서 출세하는 등 관적인 일과 학문적인 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좋은 기회가 온다는 것이며 더 좋고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갖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관직에 나아가기가 유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금여성과 같이 한다면 관기학관이 금여성과 같이 한다면 학자나 연구원, 관료로서도 확실하게 출세 입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위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무언가 될 듯 말 듯하고 기다릴 때에는 관기학관과 금여성이 사주내에 함께 한다면은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금여성과 관기학관이 있는데 태극기인도 함께하는 명조라면은 금상첨화가 되어서 천지의 복을 모두 갖춘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각 일간마다 관기학관과 금여성과 태극기인을 보도록 합니다. 간목과 을일간일 경우에는 관기학관이 전부 사화가 관기학관이 됩니다. 을일간일 경우에는 사화가 관기학관과 금여성을 겸하게 됩니다. 목의 경우에는 관기학관이 진토입니다. 참고로 관기학관과 금여성은 금으로 만든 수레를 탈 만큼 부귀한 자리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이 금여성입니다. 여자는 수레 여자입니다. 금으로 만든 수레를 뜻하는 것이 금여성입니다. 태극기인입니다. 간목과 을목일 경우에 태극기인은 전부 자오로서 태극기인은 전부 같습니다. 병화와 정화일간일 경우에는 신금이 관기학관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정화일 경우에는 신금은 관기학관과 금여성이 똑같이 겸하게 됩니다. 병화의 경우에는 금여성이 미토가 됩니다. 그리고 병정화의 태극기인은 묘와 유금으로서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토 일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수를 관기학관으로 보기도 하고 신금을 같이 보기도 합니다. 또 금여성은 무토는 미토에 해당하는 것이 금여성이고 지지의 미토를 보면 금요가 되고 기토는 지지의 신금을 보면 금여성이 됩니다. 그리고 무토는 또 태극기인은 진술이 태극기인이며 기토는 축과 미토가 즉 태극기인이 됩니다. 그리고 경금과 신금일간일 경우에는 임목이 전부 관기학관입니다. 그리고 경금일 경우에는 술토가 금여성이며 신금은 해수가 금여성입니다. 그리고 경금과 신금 똑같이 인목과 해수가 즉 태극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임수와 계수일간일 경우에는 임목이 관기학관에 해당하기도 하며 또 어느 파에서는 신금을 관기학관에 해당한다고 하는 파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 같습니다. 그리고 임수일 경우에는 금여성이 축토이며 계수일 경우에는 금여성이 임목입니다. 그리고 태극기인은 임수, 계수 똑같이
사화와 신금이 즉 태극기인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관기합관과 금여성과 태극기인은 항상 같이 견주어서 보면은 학문이나 그리고 기문 쪽에서 또 기한 쪽에서 여러 가지 한꺼번에 견주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명조 하나를 보기로 합니다. 이 명조는 47세 된 남자입니다. 금명입니다. 47세 되었고 11월 2일생입니다. 명조를 보면은 개축입니다. 개축년에 난 사람입니다. 개축이죠. 개축년에 난 사람인데 개축은 백호살의 축년에 생하고 개축은 백호살이죠. 축년에 그러니까 소띠에 났고 또 임술 백호와 그리고 개강사를 가진 임인식신의 금명이라고 했습니다. 임술은 또 백호살과 개강사를 겸하고 있고 또 임인은 일주로서 식신의 일주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인은 천주기인이 되고 또 임인은 문창기인도 되고 또 압록도 있으며 지장간에 압록도 있으며 또 임인은 관기합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관기합관의 일주입니다. 관기합관의 일주가 임인입니다. 그리고 또 임인은 남년살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록도 겸하고 있습니다. 금요는 금수를 탈 만큼 높은 지체를 가진다고 했죠. 금요록을 가진 부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금은 신의 문곡기인과 학당기인의 또 신금은 학창시절에 19부터 29살까지 신금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신금은 문곡기인이면서 학당기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을 거치면서 또 인과 술, 인목과 술토입니다. 인목과 술의 식신제사라는 명조의 구조로서 인목은 식신이고 술토는 편관입니다. 그래서 식신제사라는 명조의 구조로서 고위직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식신제사라면은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됩니다. 올랐으며 또 광희상령은 임수와 그리고 병화가 옆에 보이면은 임수 옆에 병화가 뜨면은 광희상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강물을 이야기하고 병화는 태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강물에 태양이 비쳤다는 그런 뜻으로서 광희상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를 가진 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지에는 인호술 화국을 또 임목과 오화와 술토가 있죠. 그래서 인호술 화국은 아주 더운 명조죠. 그러니까 아주 더운 명조가 천간의 폭우로서 진정이 되어 조화롭다고 했습니다. 천간에는 임수가 한 개, 두 개가 있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 비가 조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것으로서 화기가 없으면은 화국이 안 되면은 폭우를 진정시키지 못할 것인데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화기가 진정이 되어서 아주 조화로운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축술형이라고 했습니다. 축과 술의 축술형을 이뤘다고 했어요. 축술형이 이루어지는 사주인데 관성의 다툼이 있는 사주인데 축술형에서 술이 토변화했다 했습니다. 토가 즉 술토가 화기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오술이 돼가지고 전부 화기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화기로 변해서 동시에 임목과
변하고 그리고 임목과 식신의 제살이 되었기 때문에 평온을 갖춘 모양을 전부 다 갖춘 명조입니다. 또 그리고 또 이 사주에서는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학창 시절이 청간지지 모두 학창 시절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8살까지가 되겠죠. 여기서는 학창 시절이 청간지지 모두 인성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위에도 인성, 밑에도 편인, 정인 다 인성에 휩싸여서 문창성과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서 상위의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된 명조로서 아주 훌륭한 명조가 됩니다. 또 그리고 또 병오의 부인 역시 어디서도 어디 나서도 빠지지 않는 기인이라는 것입니다. 임수가 병오의 편제니까 자기 부인이 되겠죠.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병오의 배우자는 임수가 병화를 보면은 강희상령으로서 서로가 비추어지는데 빛이 나기 때문에 어디에 나서도 빠지지 않는 배우자를 얻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귀하고 부한 그런 명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은 것은 임인의 관기합관을 가진 어떤 예를 들기 위해서 사주를 하나 어떤 사주를 끄집어내 본 것입니다. 47세이면서 73년 11월 2일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118강 관기합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